무한의 부를 창조하는 잠재의식의 힘. 부의 초월자 제24장.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라. 출혈성 궤양과 신경쇠약을 앓아 2달간 병원에 입원했던 여성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녀는 재정적 어려움과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병까지 얻은 것 같았다. 남편은 그녀에게 가정을 꾸리고 2 아이가 먹을 음식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만 주었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 교회를 가는 등의 바깥 활동을 허락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음악을 좋아하는 그녀가 집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조차 못하게 했다. 남편의 왜곡되고 뒤틀린 생각 때문에 여성은 타고난 재능과 능력 그리고 마음속의 꿈을 모두 버려야 했다. 그녀는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억압된 분노와 좌절감은 신경쇠약과 궤양으로 발현되었다. 무지하고 이기적이며 냉담한 자세로 여성의 생각과 가치를 폄하한 남편은 그녀의 마음을 엉망으로 어지럽혔다. 나는 재능 넘치는 이 여성에게 결혼했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열정과 개성을 억압할 자격은 없음을 설명했다. 결혼 생활은 상호 간의 애정과 자유, 존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쪽이 소심하고 의존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녀에겐 심리적, 영적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할 자유가 있어야 했다. 남편과도 이야기를 나눈 후 나는 서로를 좀먹는 태도를 그만두라 권했다. 서로의 결점, 약점, 허점을 곱씹는 대신 상대방이 지닌 장점에 주목하고 결혼식을 올렸을 때 서로가 보여주었던 놀라운 자질을 다시 살펴보라고 설명했다. 남편은 아내가 겪는 억압과 마음에 품은 분노가 건강 악화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다. 부부는 아내가 음악적, 사회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함께 생각했다. 또한 상호 간의 사랑, 신뢰, 확신을 바탕으로 공동 계좌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부부는 합의한 내용을 지키며 생활했다. 이들은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서로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한 달 뒤 부부에게서 전화가 왔다. 먼저 여성이 말했다. 저는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들은 제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 역시 완벽한 삶을 위한 무한한 힘은 항상 자기 자신 안에 있음을 발견했다. 이제 제 생각과 감정, 반응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아내의 생각과 감정, 반응의 주인은 아내라는 것도 압니다. 저희에게 각자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결혼은 멋진 기회다.
배우자와 풍요의 법칙에 관해 이야기하고 풍요의 법칙이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에 의견이 합치되면 그 효과는 더욱더 커지기 때문이다. 풍요의 법칙은 멈추지 않고 흐르며 언제 어디서든 존재한다. 부부가 이상과 동기를 일치시키면 생애 전반에 풍요로움을 경험할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한 위인들은 배우자에게 영감을 받는다. 기혼자는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그 모습을 마음속에 이미 품고 있다. 올바른 느낌을 받으면서 마음으로 사물을 이해하는 것은 실패를 성공으로, 빈곤을 풍요로 바꾼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풍요로움을 발현시키는 원동력이자 강력한 동기가 된다. 나를 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한 청년이 사교 모임에 나가면 늘 무시당하고 회사 승진 대상에서도 늘 제외된다는 불만을 내게 털어놓았다. 자신은 집에 사람들을 자주 부르는데 자신이 초대했던 친구나 동료들의 집에 다시 초대된 적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모든 사람을 향해 깊고 맹렬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다. 청년은 나와 상담하며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이 어땠는지 털어놓았다. 그는 청교도 교리를 엄격하게 따르는 뉴 잉글랜드 출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그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 다소 독재적인 폭군 기질이 있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멍청한 녀석아. 왜 너는 다른 형제처럼 똑똑하지 못한 게냐? 네 성적이 부끄러워 내가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 청년은 아버지를 미워했다. 그는 늘 거절당하리라는 콤플렉스를 안고 자랐고 무의식 중에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느꼈다. 그의 정신은 끌어넘칠 듯한 냄비처럼 늘 아슬아슬한 상태였으며 대인관계에서 과하게 예민한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 더해 그는 거절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거라며 공포에 떨었다. 나는 그가 모욕과 거절을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게다가 그는 아버지를 향한 적대감과 분노를 타인에게 투사하고 있었다. 비난, 거절, 지적 등의 온갖 행동으로 자신을 비난하고 거절하며 무시하기를 강박적으로 바라고 있었다. 나는 청년에게 마음의 법칙을 설명하고 그가 거절 콤플렉스를 극복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계획을 세워주었다. 첫째, 과거의 경험을 뛰어넘는다. 잠재의식에 생명력 있는 사고 패턴과 영원한 진리를 공급하면 과거의 끔찍한 경험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암시에 순응하며 현재의식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모든 부정적인 패턴, 콤플렉스,
두려움, 열등감을 없앨 수 있다. 둘째, 건설적인 사고 습관을 확립하기 위해 잠재의식에 생기를 불어넣는 확언을 하루에 서너 번씩 반복해서 외운다. 셋째, 결코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하하거나 깎아내리지 않는다. 나는 나빠 징크스가 나를 따라다녀.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나는 내 안의 신성을 드높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높여야 한다. 동료들과 친근하고 쾌활하며 상냥하게 어울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다. 업무적으로 좋은 성과를 달성해 상사에게 칭찬받는 모습을 상상하고 칭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친구들의 집에 초대받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무엇보다도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다섯째, 습관적으로 생각하거나 상상하며 두려워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모든 일은 실제 세계라는 스크린에 경험과 조건, 사건으로 반드시 표현된다. 청년은 위에 설명한 5단계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제대로 이해한 후 부지런히 실천했다. 청년은 잠재의식의 작동 기법을 적용하며 매일 자신감을 점점 키워갔다. 점차적으로 그의 잠재의식은 유년기에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를 정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는 여러 동료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받고 조직의 사장과 부사장에게도 사랑을 받는다. 이 심리학적 절차를 삶에 적용한 뒤로 2번 승진해 현재는 자신이 몸담은 은행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잠재의식의 힘을 적용하면 과거의 상황, 경험, 사건 등을 지배할 수 있음을 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잠재의식에 생기를 불어넣는 확언. 지금부터 나는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은 유일한 존재인 나와 나의 힘을 존중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듯 모든 타인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내 안에 있는 힘이 내 이웃의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의식하는 모든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드높이며 타인의 자아 또한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비판하거나 나의 잘못을 짚어내려 할 때마다 즉시 나는 내 안의 나를 날마다 더 많이 존중하며 사랑한다 라고 확언합니다. 진정한 나 자신에게 응당한 대가를 지급하며 스스로 헌신할 수 있을 때만 비로소 타인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음을 압니다. 이러한 진리는 내가 믿는 만큼 감정적이며 의식적으로 잠재의식에 새겨집니다. 나는 잠재의식의 충동에 의해 이러한 진리를 표현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축복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정말 멋진 일입니다.